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부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회생 배당에서 구체적 배당 청구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제가 사례를 구성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개인 파산에 있어서는 개인 파산에서는 이제 교과서에 있습니다. 구체적 배당 청구권, 배당권자의 지위, 채권자, 배당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액이 통지가 되면 구체적 배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때 이유는 만약에 배당률이 변동되거나 배당액이 줄거나 예를 들어서 재단 채권이 뒤늦게 파악돼서 재단 채권을 변제하고 났더니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돈이 없는 거죠. 구체적 배당 청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제인의 파산관제인의 직무상 과실이 문제돼서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교과서에 나옵니다. 파산 교과서에. 이것도 이제 회생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을 때 과연 그 직무상 과실인지, 그러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이제 파산에서의 그 구체적 배당 청구권이 생각나서 한번 케이스화 해봤습니다. 사견임을 밝힙니다. 파산 회생 직원의 실수인가, 즉 직무상 과실 여부가 한번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사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제 개인 회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을 찾아갔죠. 전세자금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에 있죠. 문현동에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받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보증서를 끊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채무 불이행에 빠져서 다른 채무하고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맡겼는데, 개인회생 담당 직원이 보증서를 질권으로 잘못 파악하고 대출금을 별채권부 채권으로 전액 변제한다는 변제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변제율이 약 80%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채무자는 이미 보증금을 다 반환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권이 설정됐으면 사고가 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질권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보증서, 부채증명서에도 명백하게 보증으로 나왔습니다. 질권 여부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질권이. 그래서 이제 채무자는 이걸 전혀 모른 채 3년의 변제 기간 중 이제 거의 3분의 1을 2년을 변제하던 중, 최근에 일시변제가 이제 유행이죠. 일시변제. 저도 해봤습니다만, 일시변제는 이제 청산가치를 최소한 보장하고, 그러니까 급여로 받는 사람은 사실 청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일시변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고, 실무상으로는 이제 절반 이상을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결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이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는 명백하게 그 조달 경위가 친구로부터 차용을 했다든지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했다든지, 그게 명백하면 일시변제를 한 서너 가지 요건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알아보던 중 이제 회생위원하고 통화를 했겠죠. 회생위원은 이거 당신 변제 계획은 별채권으로 돼 있다. 전액 변제하는 거죠. 별채권은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에서도 면제가 안 되죠. 전액 변제해야 됩니다.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여기서는 이제 질권이니까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면 되는데 이미 보증금을 받아 썼는데 일반 회생채권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한 거죠. 그 당시 계획이 잘못된 거죠. 첫 단추부터 잘못 깨인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생위원한테 통화를 해보니까 별채권에 대해 전액 변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알아보니 질권 설정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보통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전부터 질권 설정을 안 해주기로
유명하죠. 어? 관제인 뭐 세미나에서도 한번 이런 한국주택금융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를 전용을 하기 위한 사기 사건이 횡행하고 있다라고 한 몇 년 전에 이제 세미나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일반 채권과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도 개인의 생채권으로 넣고 변제금을 넣었으면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충분히. 그 본인이 그 과거 급여에서. 그래서 현재 이제 회생위원은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율 80%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한국주택금융사 부상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1억 원 중 8천만 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모순이 되죠. 내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내 과거에 내 소득으로 변제금을 납입해서 그거를 회생위원 납입해서 이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근데 왜 회생위원은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할까요?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낸 돈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그 한 주금에 가져갈 거를 더 많이 가져가는 셈이죠. 부당이득을 얻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돌려받아서 한국주택금융사에 나누어 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개인회생에서 뭐 제가 이제 회생위원하고도 한번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뭐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파산에서는 이제 추상적 배당 청구권과 구체적 배당 청구권의 개념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파산관제인이 채권장롱에 기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안을 짜서 배당액 통지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파산 채권자들이 추상적, 관념적,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추상적주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당 청구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배당액 통지가 되면 무슨 사유로든 예를 들어 우선권 있는 세금을 누락하였는데 추가 발견하여 세금을 면제하고 나니 통지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때 구체적 배당 청구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고 관제인이 직무상 과실입니다. 이를 이제 위 사안에 적용해 보면 회생인의 추가 납입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빼내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대로. 이 사람이 이제 결재권자의 지위는 아니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로 이제 했어도 2년 정도 80% 보장해 줘야 되죠. 2년 동안 80%를 내서 왜냐면 그 계획에 의하면 별채권은 전액 변제하는 건데 오히려 20% 깎아주는 셈이 되죠. 물론 그 계획은 원초부터 잘못된 계획이었죠. 어떻게 보면 변제 계획이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무효 아닐까 싶어요. 이론적으로는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변제 계획 별채권이 아닌 걸 별채권인 줄 알고 뭐 실수든 뭐든 고의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를 위사안에 적용하면 회생위원회 추가 납입 요구는 저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별채권자로 믿고 있던 한 주금이 이제 와서야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로 판명되어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던 구체적 배당 청구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고 관제인이 직무상 과실이다. 한 주금은 뭐 자기네가 통지를 받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한 주금은 그 서울 보증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을 겁니다. 보증보험으로부터 만약에 했으면 이건 이제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왜 이의도 제기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회생위원회 추가 납입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고 별채권자로 믿고 있던 한 주금이 이제 와서야 일반 개인회생 채권으로 판명되어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던 구체적 배당 청구권을 부당이득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직원이 직무상 과실이라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이 최종적으로 이제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만 채무자는 잘못이 없냐? 채무자는 잘못이 있죠. 자기가 돈을 다 받은 걸 알면서 회생 계획대로 뭐 변제만 하면 물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법알몬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는 변호사한테 돈 주고 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데 써버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금액이 변제계획에 반영이 잘못됐을 때 과연 책임이 없냐. 물론 뭐 그 변제계획 까막눈이면 법에 대해서 까막눈이면 나는 한 달에 그냥 얼마면 내면 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에게 뭐 돌아가는 잘못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서 법원에서는 아마 과실상해가 아닌 책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30-40%, 한 40-50% 정도로 책임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실제 이제 소송을 해봐야 되는데 적절하게 이제 뭐 합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